안녕하세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철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거 배웠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국가가 만들어질 때 이런 시대 같은 게 중요한데 우리가 철기 시대를 좀 크게 보는 사람들 언제까지 철기 시대로 보는 줄 아시나요? 보통 2010년도까지를 철기 시대로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산업사회라는 게 만들어졌을 때 이 산업사회, 산업의 쌀이라고 부르는 게 실은 철이거든요. 왜냐하면 매장량도 많고 이걸 가지고 가공하기도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왜 2010년도냐고요? 지금은 아니냐고요. 네, 지금은 산업의 쌀은 반도체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바뀌긴 했지만 그만큼 철이라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철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가 좀 깊게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철 혹시 영어로 뭐라 말하는지 아시나요? 철은 영어로 아이언이죠. 근데 철을 영어로 하나 더 알아요. 뭐 알지? 스틸. 이것도 철이고 저것도 철이냐인데 둘 다 철이 맞는데요. 두 개의 쓰임새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언과 스틸이 뭐가 다른지를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철을 만드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철이라는 걸 만들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철을 만들 때는 제일 먼저 써야만 하는 재료는 철광석이라는 거예요. 이 철광석이라고 말하는 놈을 우리가 여기 안에 철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불순물도 들어있고요. 이 철을 녹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높은 온도도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용광로라는 데 넣어가지고 철을 생산합니다. 대부분 용광로에 재료를 세 가지를 많이 넣어요. 무엇을 넣냐? 철광석과 코크스와 석회석이라는 걸 넣거든요. 각각이 하는 역할을 쉽게 이야기해 주자면, 철광석이라고 부르는 거는 철에 있는 재료라고 말합니다. 재료를 넣어줘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철을 생산할 때 철광석을 넣어주고요. 석회석이라고 부르는 거는 여기에 재료 말고 나머지 불순물이 들어있을 거 아니잖아요. 불순물을 제거해 줄 때 석회석이라는 걸 사용해서 석회석이 불순물 다 가지고 한 군데로 모아준답니다. 그래서 불순물 제거해 준 용도로 우리가 석회석을 써주고요. 코크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석탄을 잘게 잘라놓은 거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석탄, 즉 연료의 역할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재료를 같이 넣어주고 같이 여기에다가 부어주거든요. 여기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부어주는 거 아니고 층층이 부어줘요. 철광석, 석회석, 코크스, 철광석, 석회석, 코크스 이렇게 층층이 보통 부어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서 산소를 뜨거운 열풍으로 불어줘 버려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 열풍으로 해가지고 얘들이 서서히 녹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위에 쪽에 부어줘서 녹을 때까지 적게는 3시간이나 많게는 5시간 정도가 걸려가지고 최종적으로 철을 생산을 하게 되는데요. 철을 생산한 철을 이쪽으로 빼주고요. 그 다음에 생산하면서 불순물, 석회석이랑 같이 만드는 불순물을 슬래그라고 하는데 슬래그를 반대쪽에서 제거를 해주는 형태대로 많이 생산해 준답니다. 그래서 필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철을 생산을 하면 척으로 이때 만들어진 철을 이름을 붙여놓고 이때 만들어진 철을 선철이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선철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거쳐서 이걸 다른 말로 재선 작업이라 부른답니다. 그래서 철에서 무엇을 제거해 주는 거냐? 제일 먼저 제거해 줘야 되는 산소를 제거해 줘야 돼서 이걸로 무엇을 만드는 과정이냐? 선철을 만드는 과정이랍니다. 그래서 이 선철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건 첫 번째 무엇이냐? 용광로라고 부르는 가마가 필요하고요. 이 가마에다가 철광석이라고 말하는 재료와 두 번째 코크스라고 말하는 연료와 세 번째 석회석이라고 말하는 불순물 제거. 자, 가마에다가 재료와 연료와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걸 같이 넣어가지고 녹여가지고 보통 선철을 생산합니다. 그러면 이때 만든 선철은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어때요? 철이 봤을 때 좀 녹슬어 있죠. 녹슬어 있는 모습이 굉장히 정상이고요. 우리가 산소를 제거하긴 했지만 완벽하게 제거가 된 건 아니고 이 철 안에는 아직도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선철은 그대로 이용하기 좀 문제가 있어요. 특히 이 선철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탄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철에다 탄소가 들어가면 철이 굉장히 딱딱해진다는 거. 그래서 철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탄소를 얼마나 집어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탄소가 없는 철이 될수록 철은 점점 부드러워지고요. 탄소가 많을수록 철은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탄소의 양이 철에선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해주냐면 이 철에서 탄소를 적당히 제거해주고 철을 진짜 리얼 우리가 알고 있는 철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거친답니다. 그 철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강이라 불러주고요. 우리가 무엇을 해준다? 제강이라고 말하는 과정을 거쳐주는데요. 선철을 강으로 만드는 과정이랍니다. 강. 그래서 이 강으로 만들 때 어떻게 되냐? 선철에서 무엇을 제거해 주는 거냐? 산소를 제거해줘서 말 잘못했어요. 철에다 산소를 공급해줘서 탄소와 불순물을 제거해 준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철에는 탄소가 되게 많이 있는데 되게 많이 있는 탄소를 우리가 제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불순물, 인 또는 황 또는 규소 같은 것들이 안에 있거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철의 품질이 나빠지니까 그것들을 제거해주면 철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색깔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강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보통 여러분 분리수거 많이 하잖아요. 분리수거 할 때 철 따로 분리수거 하잖아요. 분리수거한 철을 우리가 다른 말로 선철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것도 동일하게 이런 제강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불순물 제거해서 다시 이렇게 철로 재활용하기도 한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철이라고 말하는 거는 일단 굉장히 뜨겁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철이 국물, 우리가 용융이라 부르거든. 용융된 철물이 흐르는데요. 이 물을 그대로 이용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물을 보통 롤러 같은 걸 사용을 해가지고 살짝 눌러줘가지고 철로 판을 만들어 준답니다. 이때 눌러주는 공정을 보고 우리는 압연이라 부르거든. 쉽게 말하면은 그냥 철이 녹으면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은 약간 밀가루에다 물 넣은 뭐라 해야 될까? 밀가루 반죽 같은 거예요. 밀가루 반죽을 그대로 이용하기 힘드니까 롤러, 우리가 방망이가 이렇게 문질문질 해준다 생각하면 돼요. 이 문질문질하는 게 대신 굉장히 크고 뜨거운 열에도 잘 버티는 걸로 문질문질 해가지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철판, 아주 뜨거운 철판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압연이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강을 두 개의 롤러 사이를 지나가기 위해서 사용 목적에 맞게 크기를 변형시켜 준답니다. 그럼 철이라고 말하는 것의 일반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철은 일반적인 특징, 가장 큰 특징이 강도랑 경도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철은 만들기가 실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고대 사람들이 철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철이 그리고 빨리 사용해졌다는 것만으로도 철은 생각보다 만들기가 쉽다는 거지. 그냥 불의 온도만 높이면 되고요. 그리고 불순물 제거하기 위해 석회사, 쉽게 말하면 흙 같은 거 넣어가지고 제거를 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재련, 우리가 철을 생산하기 굉장히 간단합니다. 또 철의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왜 철이 산업의 쌀이냐면은 철은 매장량이 되게 풍부해요. 그러니까 매장량이 풍부하면은 우리가 양이 많다는 거, 양이 많은데 만들기도 쉬워요. 그러면 철은 가격이 비쌀까요? 쌀까요? 철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답니다. 그래서 철의 가장 큰 특징은 가격이 싸다는 거야. 가격이 싸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하기 유리하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나무, 철, 플라스틱 이 세 가지 이것을 가지고 왜 우리가 물건을 만드냐 라고 이야기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싸서 그런답니다. 그래서 가격이라는 게 의외로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 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바로 탄소의 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탄소가 많이 들었느냐 적게 들었느냐에 따라서 철의 특성이 굉장히 다른 특징이 나오게 되고요. 이 철은 최악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철이 우리가 물에 약하답니다. 철이 부식이 되게 잘 되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내식성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철은 물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가지고 물이 닿으면 대부분 굉장히 빠르게 녹이 쓸어버리고요. 물이 안 닿아도 공기 중에 있어도요. 공기 중에 있는 습기를 흡수해서 부식이 일어날 만큼 굉장히 부식이 잘 일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철로 이용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이 철을 다른 걸로 감싸거나 아니면은 합금을 만들어서
부식이 잘 안 일어나게 해서 이용을 해주는 편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해준답니다. 그러면 이런 철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질까? 우리가 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철의 기본적인 특징 말고 이제 합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답니다. 철은 합금을 이용하게 해줄 때는 철은 방금 전에 철이랑 탄소랑 친하다 했으니까 탄소의 양으로 합금을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첫 번째, 탄소의 양이 굉장히 적어요. 0.025% 이하. 굉장히 탄소의 양이 적은 걸 보고 우리는 순철이라고 부르고요. 이 순철이 실은 영어로 아이언이에요. 순철이 실제로 아이언이고요. 이 순철은 철은 의외로 연성이 되게 뛰어나요. 연성이라는 게 무엇이었지? 늘어나는 성질이겠지. 그래서 철이라고 말하는 것은 의외로 원래 순철은 굉장히 잘 늘어난답니다. 물론 네 손으로 잡아당긴다고 쉽게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탄성도 굉장히 있고요. 철은 생각보다 무르답니다. 그리고 기계적인 강도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압축 강도, 인장 강도, 충격 강도를 보고 말하고 이게 되게 낮기 때문에 순철은 실은 별로 쓸모가 없어요. 굳이 쓸모를 말하자면 전기 재료, 보통 변압기 만들 때 많이 쓰고요. 두 번째, 이 철은 실제로 어디에 많이 쓰냐면 순철을 만들고 다른 재료랑 섞어줄 때 많이 써져요. 그래서 합금용 재료로 쓸 때는 보통 순철을 만들고요. 그러지 않고서는 순철은 거의 이용 쓰임새가 없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로 순철 말고 그럼 뭐가 있느냐? 순철보다 조금 더 탄소를 더 넣어주잖아요. 얘가 강도도 좀 세면서 탄성도 있는 철이 만들어져요. 이 철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 탄소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까는 순철이라고 말했는데 강이라고 말했네요. 맞아요. 이때 철이라고 말한 거, 강이라고 말한 거 이게 바뀐 만큼 이때 한글이 아니라 영어도 바뀌어요. 이게 바로 스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소강이라고 말하는 게 실제로 가장 많이 쓰는 철이고요. 이 탄소강은 탄소가 한 0.02부터 25부터 한 2%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조금 적게 들어가면 좀 많이 무르고요. 좀 더 많이 들어가면 조금 더 단단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연한 걸 보고 연강, 조금 더 단단한 걸 보고 경강이라 보통 부르는데요. 연강은 주로 어디에 쓰냐면 이게 연성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강도랑 경도는 약하니까 주로 볼트, 너트 또는 철근 또는 철판을 만들 때 많이 쓴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강철자 이런 것들을 딱 하면은 잡아당겨보면 이렇게 굉장히 탄성이 있잖아요. 아니면 자동차 겉에 자동차 몸체 본체 같은 거 만져보면은 얘가 살짝 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 대부분 연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경강이라고 부르는 거 이제 탄소가 더 많이 들어가서 얘가 좀 많이 딱딱해요. 많이 딱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탄성이 있긴 하지만 탄성이 거의 다 사라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연성이 낮고 강도나 경도가 높아가지고 기어를 만들거나 공구를 만들거나 공구 레일을 만들 때 좀 더 유리하답니다. 해서 경강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기계 같은 거를 만들 때 기계 요소로 많이 사용을 해주게 된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탄소강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뭐냐면은 열처리라는 걸 해줄 수 있거든요. 뭐냐면은 열을 이용을 해가지고 얘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고 무르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걸 이 열처리를 이용해가지고 다양한 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열처리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대장장이라고 말하거든. 그래서 대장장이가 사용하는 철은 대부분 탄소강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 중에 철이 있다. 대부분 탄소강을 굉장히 많이 쓰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철보다는 즉 아이언보다는 스틸이 많이 쓰인답니다. 그 다음 주철. 자, 주철이라고 말하는 건 영어로는 캐스트 아이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캐스트라고 말하는 건 이 주철의 주는 주조의 줄임말인데요. 뭐냐면 부어가지고 무언가 물건을 만들기 유리한 형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건 탄소가 조금 더 많이 들어서 탄소가 2.0에서 6.67 그래서 탄소가 좀 많이 들어가요. 요만큼 탄소가 들어가잖아요. 얘는 더 이상 연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딱딱한 철이 만들어진답니다. 그래서 압축 강도도 굉장히 튼튼해지고요. 경도도 매우 높아요. 근데 대신에 인장 강도 잡아당기면은 우리가 굉장히 빨리 부러져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충격을 가하면은 이게 구부러지지 않고 부서져 버린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철들은 망치로 때리면 어떻게 되나요?
철판이 있어. 망치로 때리면 어떻게 되지? 철판은 구부러지지. 근데 철판이 구부러지는 철은 보통 탄소광이고요. 지금 말한 주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망치로 때려서 세게 때리잖아요. 부서지는 형태가 이겁니다. 물론 부서지기 전에 얘가 굉장히 압축 강도가 세지기 때문에 잘 안 부서지긴 하지만 한번 부서지면 완전 바사삭 부서진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주철이라고 말하는 놈은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전성과 연성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장장이가 망치로 때려가지고 모양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철은 보통 어떻게 이용해 주냐면은 녹여가지고 틀에다 붓는 형태를 많이 써줘요. 그래서 우리가 주철을 녹이면 유동성이 좋아요. 잘 움직이고요. 냉각을 했을 때 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주로 주조를 할 때 많이 쓰고 거기에다가 탄소가 많이, 이 탄소가 나중에는 탄소를 너무 많이 넣게 되잖아. 이 탄소가 나중에 흑연이라는 걸로 나오게 되면 이 흑연이 기름을 먹게 되면 굉장히 반질반질해지고 우리가 다른 거랑 이렇게 긁었을 때 잘 긁히지 않는 내 마멜성이라고 부르거든. 긁히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만들기 유리하냐? 공작기계, 무언가 뭐라 해야 되지? 드릴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벤치프레스 같은 걸 만든다든가 엽기 같은 걸 만든다든지 이런 데도 많이 쓰일 수 있고요. 수도관을 만들 때도 쓰고요. 자동차용 실린더, 브레이크용 패드 등을 만들 때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답니다. 해서 이 주철을 이용해서 수도관을 만들거든요. 선생님, 철이라고 말하는 거 녹이 잘 쓴다 했잖아요. 맞아요. 철이 녹이 잘 쓰긴 하는데요. 그걸 가지고 주철관을 만들어서 우리가 상하수도에 많이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 주철로 만들어진 상하수도는 빼가지고 새 걸로 교체해주는 작업을 많이 해준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많이 쓰고 있는 게 철이고요. 이런 철은 그대로 이용하면 녹이 잘 쓰기 때문에 이 철을 보통 어떻게 이용해 주냐면 합금으로 이용을 해주는데 이런 탄소 말고 또 많이 쓰는 합금이 크롬, CR이라고 하는 크롬이라는 걸 섞어주면은 이게 바로 뭐냐면은 얘가 굉장히 녹도 잘 안 쓰는 철이 만들어져요. 이게 바로 스테인리스 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인리스 철 아니지 스테인리스 강. 얘가 탄소강의 일종인데요. 이게 바로 내식성이 굉장히 좋은 철이고요. 이 철을 우리가 주로 어디서 많이 이용해 주냐면은 여러분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주방용품, 건축자재 또는 물탱크 이런 것들을 만들 땐 대부분 스테인리스 강을 많이 이용해 준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말하는 숟가락, 젓가락 아니면은 스텐밥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스테인리스 강을 이용해 준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철을 어떻게 보면은 철, 순철, 그 다음에 탄소강, 주철 중에서는 탄소강을 가장 많이 구할 수 있고요. 이 탄소강 중에서도 스테인리스 강을 많이 이용해 주고요. 순철은 거의 우리 집에서 찾긴 어려워. 자석에서 조금 쓰이고 그 다음에 합금할 때 많이 쓰고요. 탄소강은 우리 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건 공작기계 아니면 여러분 길을 지나가면 그거 본 적 있니? 그 맨홀 뚜껑이라고 이거 열면 거기 안에 하수도관이 있는 거 있잖아.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주철로 많이 이용해요. 왜냐면 그거 뜨겁다고 아니면 춥다고 이렇게 움직이거나 하면 맨홀 뚜껑이 폭 빠져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단단한 주철을 많이 사용하거든. 그래서 그런데 주철을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여러분 주변에서는 탄소강을 많이 본다는 거. 자, 오늘 수업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 설명하겠습니다. 끝. 안녕.